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온북TV 수요북콘. 네, 반갑습니다. 섹시 락을 하고 있는 슈퍼배짱이라고 합니다. 예, 좋죠. 감사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없겠죠. 그대에게는 여유가 필요하죠. 내일도 당연히 여유가 없겠죠. 시간이 날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죠. 미루고 미뤄왔던 그 책을 펼쳐봐요. 만화에서라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시간이 날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죠. 미루고 미뤄왔던 그 책을 펼쳐봐요. 마지막 일도시가 당신의 열정을 그릴 수 있죠. 예. 첫 번째 노래는 책이란 노래를 들려드렸고요. 시간을 내서라도 꼭 책, 뭐 친구들하고의 연락, 그리고 운동 뭐든지 다 시간을 꼭 내서 일부러 꾸역꾸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꾸역꾸역 하세요. 예, 아직 술 드셨나요 혹시? 예. 다음 노래는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할게요. 저희 슈퍼배짱의 엄청 유명한 이제 노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꽃이라는 노래고요. 같이 박수를 쳐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다들 박수 치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예, 치매에도 좋다니까 박수를 심껏 쳐주시지 마시고 딱 박자에 맞추셔서 하나 둘 같이 치시자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렇게. 네. 셋, 넷, 다섯. 하나, 둘, 박자 맞춰서, 예, 오케이.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반동한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반동한다. 평화로운 오후에 여유를 느낀 적 있는가. 손 떨리는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낀 적은 언젠가.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네, 감사합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스모키. 아 맞다, 까먹을 뻔했네. 이거는 스모키 예찬동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리 섹시한가요를 크게 한번 해주세요. 제가 그리 섹시한가요? 어김없이 그녀는 짙은 스모키 화창에 어둑한코 나를 더욱 강조한 티존의 하이라이트. 양물에 봉긋한 창백한 sunshine 나를 녹여주네. 강한 듯 애처로운 듯한 런던 포그 같은 섀도우 아이라이너.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오오오오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오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하하하 오오오오오오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도도한 그 미소는 나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인가. 다시금 손질하는 리터치는 혹시 나를 의식한 걸까. 스모키 화창에 내뿜는 스모킹 숨막히게 만들어. 화장을 지워도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 청순 글래머.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오오오오 혈압감에 꽉이 상승하네 오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오오오오오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섹시락을 하고 있는, 이제 이해 가시겠죠? 섹시락 맞죠? 맞죠? 맞는 거죠? 예. 슈퍼배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저희 이제 작가님하고, 예, 좋은 시간, 저와는 좀 다르게 지식적인 시간 좀 갖고, 저는 지식의 시간이 아닌 원초의 시간, 예, 근원적인 시간, 루트라고 하죠? 예. 예, 그러면 다음 시간, 예. 지식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 톡톡 수요부콘 민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수요부콘의 대표 섹시락 가수 슈퍼 배짱이님께서 오늘도 열창을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분위기가 많이 좀 밝고 업된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고요. 오늘은 저희 수요부콘 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저자 저희가 김은섭 저자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 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가 작가님 모시기 전에 작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먼저 좀 드릴게요. 이번에 저자 김은섭 저자님께서는 교보문고 북모닝 CEO에서 선정한 북멘토시고 또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를 수상한 파워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경향신문 책으로 읽는 경제 칼럼을 연재를 하셨고요. 현재 코오롱 그룹과 한전사보의 북칼럼을 기재를 하고 계시고 출판 전문 잡지 기획회의의 경제경영 전문가 칼럼을 연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요. MBN 엠머니 경제 북카페와 박스TV 부자가 되는 책, 또 CJB 라디오 김은섭의 책으로 만나는 세상에 출연 중이세요. 그리고 2010년부터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입문과 독서클럽 강의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바쁘신 저자님 저희가 자리로 지금 바로 모실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워블로거 이제 리치브이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파워블로거가 아닌 책 저자로 지금 저희 수요부콘에 나와 주셨어요. 네네.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특강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좀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 교육문화센터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이렇게 강좌는 해봐서도 북 콘서트 이 슈퍼 배짱이가 노래를 불러주시고 네네. 또 이렇게 미인인 이 사회자가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데는 구경만 하다가 처음 와봐서 네. 무척 긴장되고 떨립니다. 네. 오늘의 책인 이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네. 책 제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네.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뜨끔하다고 할까요?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상당히 책을 처음 접한 독자의 입장에서는 네. 끌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예, 말 그대로 그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독자들, 예, 그 책을 선뜻 짚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이 뭐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이 단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독서에 대한 단계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과정에서 책의 이로움이라든가 뭐 유익함이라든가 이런 네, 얘기보다는 네. 정말로 내가 필요한 책이 어떤 책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지필 배경이랑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 올해가 그 독서의 해잖아요. 네네. 예, 예. 그래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질 거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지내왔는데 벌써 12월이 다 돼가요. 그런데 네네. 실은 최근 저희가 독서량이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점점 이제 스마트폰이나 영상물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독서량이 점점 줄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네. 좀 돌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현대인들의 독서 실태가 어떠할지 저희가 잠깐 화면을 좀 몇 개 기사를 좀 네. 제가 모아봤어요. 뒤에 보시면은 지금 뭐 저희 직장인들 한 달 평균 독서량이 있는데 한 권도 읽지 않는 분도 꽤 되시고 한두 권이 그래도 한 70% 정도 차지를 하시고 계시네요. 뭐 그리고 뭐 독서 계절에도 독서 안 한다. 아, 되게 임팩트 있는 네. 기사 제목인데 예.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데 이러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책 전도사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책 전도사, 네, 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이 책 좋은 줄 알고 또 유익한 줄 아는데 읽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네. 의외로 또 이 보통 평균을 보면 10명 중 3명은 1년 동안 한 권도 읽지 않는데 10명 또- 중 3명이요. 네. 네. 근데 또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을 보면 온라인 서점에 5군데가 있는데 그 5군데의 공이 한 매월 10만 원 이상. 즉 네, 말해서 네. 뭐 여기 책에서도 120만 클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1년 동안 책을 120만 원 이상 주문하는 분들은 또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또 가을인데요. 가을 독서의 계절인데 오히려 놀러 가기 바빠서 책을 읽지 않거나 네, 또 네.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려고는 마음을 먹는데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서점에 북스 리브로에도 와 있지만 서점엔 들어왔는데 큰 마음 먹었죠. 네, 여윳돈도 생기고 그래서 책을 읽으려고 왔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예, 서점에 가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의 책의 네. 산이고 네, 네. 이 그 중압감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은 베스트셀러. 네, 그래서 흔히 또 보는 게 베스트셀러 그렇죠. 랭킹을 또 네. 보잖아요. 그리고 근데 또 이 비용 대비 효과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20,000원을 들고 책을 사려고 하니까 이 실없고 가벼운 것보다는 좀 의미 있고 네, 네. 교훈될 만한 책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책들 고르고 결국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는 결국 한 10분 만에 뭐 10페이지 책 못 읽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잠깐 팁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책에서 그 유명한 코미디언 분께서는 네. 책을 선택할 때 그만의 이제 방법이 좀 있으시다고 네, 네, 잠깐 재밌는 것 같아서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그 전유성 씨인데요. 네, 전유성 네. 씨는 2000년대 초반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제일 많이 주문한 분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200, 300만 원 정도의 많은 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 또 책값으로 치면 엄청나죠. 네, 네. 근데 그분은 베스트셀러 중에서 1, 2, 3위는 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7위, 8위 뭐 요 정도. 그래서 네. 그 책이 오히려 스테디셀러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 2, 3위는 항상 바뀌지만 그 7, 8, 9위 정도는 안 바뀐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나는 그 매번 책을 살 때마다 7, 8, 9위를 먼저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죠? 또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책을 고르는 또 하나의.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다시 좀 이제 저자님의 책으로 들어와서요. 네. 이 저자님의 책을 보면 이 후천적 활자 중독증에 빠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단계를 설명을 하시고 네네. 계시잖아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재미없는 책,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보지 마라. 네. 이런 의미에서 읽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그 모든 것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배울 때도 처음엔 게임을 하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할 때도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림책을 봤습니다. 어른이 됐고 또 책을 보려고 할 때 네. 무슨 책을 봐야 할까라고 보면 여러 종류의 책이 있고 또 다양한 책이 있겠지만 우선은 내가 책을 계속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책을 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는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북콘서트가 계기가 돼서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 그래서 한 20년 만에 보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저 친구를 30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책이라고는 담을 쌓았던, 책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으니까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재밌는 책을 읽어라. 재밌는 그러면서 책. 자신의 어떤 교수 연구실에 있는 서재에서 소설만 한 켠에 가득 있었거든요. 네. 그걸 다 읽으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의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책 제목이라든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손에 계속 책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에 책 한 권씩 꼭 들어 있었는데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책이 손에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책이 이 재미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꾸준히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책을 읽고 또 뭐 독서가랄까, 아니면 독서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다음 스텝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선택을 해서 손에 익었으면 이제 그 책으로 배우는 즐거움을 저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떤 좀 단계인가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인데요. 이게 1단계 완료했습니다. 2단계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책이 즐거운 줄 알고 또 이 즐거움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도 식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다른 장르를 찾게 되죠. 그래서 뭐 지평을 넓힌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 지금 현재에서 내가 생각이 나는 부분, 뭐 이런 거,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설을 읽고 이제 2학년 접어들어서는 일본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일본이요? 그래서 군에 입대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일본에 갈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겨서 한 달 동안은 일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움뿐만 아니라 유익함도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책을 배움에 대한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배우는 즐거움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즐거움이 계속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이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그 단계의 최종이 이제 글 쓰는 거잖아요. 리뷰. 그 글쓰기가 이 활자 중독증에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나요? 이 배움의 즐거움이 이제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배운다고 하는 거는 그냥 읽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흡수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판이나 어떤 판단 없이 저자를 그대로 신뢰하고 마구마구 섭취를 하고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담는 거죠. 그래서 그 담는 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말로 네. 내가 배운 거, 익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는 제가 권하는 방법인데요. 리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은 바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고 느꼈고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쓰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이게 뭐 읽으면서는 책을 읽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 저자가 한 말에 대해서 네. 들으면서 저가 생각하고 또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하는 단계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글을 쓰고 나면 누구에겐가 내가 쓴 바에 대해서, 내가 읽은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글을 쓰고 나면 말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독서의 완성은 실천인데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시작이 바로 리뷰 쓰기다. 리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리뷰를 쓴다는 게 좀 접근하기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 리뷰를 처음 시작하는 저희들을 위해 뭐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리뷰라고 하면 뭐 신문이나 주말 섹션 같은 데 보면 전문 기자라든가 어떤 평론가들이 쓰는 서평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거는 언감생긴 저도 힘듭니다. 뭐 물론 경향신문에서 북섹션에 저도 컬럼을 실었었는데요. 그런 게 리뷰가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리뷰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정도가 없고 왕도도 없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읽었는지 모아다면 내가 책을 읽은 부분에서 인상적인 부분이라도 베껴 쓰기를 권하고 싶어요. 베껴 쓰는 거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 책에 있는 많은 내용 중에 내가 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가 그 문장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자의 글이지만 내 생각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런 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베껴 쓰고 그 밑에다가 몇 줄 더 쓰는 거죠. 내가 이걸 왜 베껴 썼는가, 이거를 베껴 쓰면서 아니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게 느껴졌는가, 그걸 쓰면 그게 바로 리뷰의 처음인 거죠. 아주 쉽습니다. 조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책을 이제 집필을 하시면서 이제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으셨나요? 제일 많은 질문, 특강을 듣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다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읽어야 하고 또 책을 고르면서 내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해요. 그래서 이 제목 아까 제목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목이 좋아서 책을 샀는데 내용이 후졌다 아니면 내가 의도했던 바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 책이 내가 그 책을 고르고 읽었던 순간이 낭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마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시행착오의 기회가 많지만 점점 하다 보면 좋은 책을 내가 생각하는 좋은 책도 고를 수 있고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판단이 서지 않을까. 그래서 시행착오도 과감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들과 함께 말씀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 저자님 말고 또 그 저자님과 또 친분이 있으신 그 SEP 영어 학원에 남영우 씨를 모셔서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무대로 모실 테니까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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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자님께 오늘 초대 손님으로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그 네. 남영우 그 원장님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분이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나와 주시게 된 건가요?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은 이과 출신인데요.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다가 이게 뭐 막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네, 뭐 닥치는 네. 대로 읽고 또 누가 좋다면 아까처럼 베스트셀러에서 찾아 읽고 하다가 누가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 그 네. 저 김 작가님이 강의가 있으신데 네. 가보라고 그래서 김 작가님은 알고 간 건 아닙니다. 아, 처음에는 전혀 모르시는 네, 전혀 상황에서 모르는 상태로 네. 가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모르고 가서 2번 강의는 이미 진행됐고요. 그래서 네. 중간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읽는 것만 읽고 써서 제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 작가님이 살살 칭찬을 좀 해주시니까 더 용기가 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스승과 제자 맞습니다. 사이신 제가 거네요. 네. 나이 많이 먹은 제자입니다. 네, 그 나이와는 역으로 네, 스승과 제자 사이로 그 엮이셨는데 그러면 그 이미 그 원장님께서는 그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독서의 감동, 독서의 그런 거를 경험을 하신 분이신데요. 그 아까 그 저자님의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강의를 듣고 나서 독서를 하시는데 변화된 부분이나 뭐 아니면 전과는 좀 달라졌던 부분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무조건 읽고 사실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써야 될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 필사라는 단어를 책을 옮겨 써보긴 했는데 필사라는 단어를 제가 김 작가님 통해서 필사라는 게 책을 옮겨 쓰는구나 그런 걸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읽고 쓰고 하다 보니까 진짜 책 맛을 아는 것 같았어요. 고기 먹다 씹어 먹듯이 책 맛을 제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혼자 걸어도 책을 머릿속에다 담고 다닐 수 있는 사색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글 써내면서 작가님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칭찬해 주니까 또 쓰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첨삭을 다 일일이 해주시면 또 써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의 깊이를 알았고 같이 그 책을 배우는 글을 배우는 동료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더 깊은 맛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행복했어요 그때 당시. 그 책을 똑같이 사랑을 또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책에 대한 사랑을. 근데 그 뭐 아까 그 뭘 쓰시면 첨삭을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독후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가님께서 매주 이렇게 책을 정해주십니다. 그러면 읽고 리뷰를 써서 이제 레포트를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받고 다시 리뷰를 첨삭을 해주시면 다시 고쳐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의가 쉬운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레포트가 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방법을 알려주려면 먼저 경험을 해보셔야 되고 저는 좀 실천력을 되게 강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 읽고 리뷰 쓴 거를 내시면 제가 다 따로 지도해서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주시는 거죠? 일종의 빨간 펜 지도인데요. 그 새빨갛게 물들여서 다시 돌려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러시군요. 그 저자님을 만나시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독서 토론이라고.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책을 읽고 쓰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사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전에는 뭐 골프 치고 이런 데만 행복한 줄 알았지 책 읽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느껴보지도 못했고요. 그때서 이제 깨달으면서 이거를 애들한테 접목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독서 토론을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계획안을 제가 만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작년 2011년 10월 25일부로 독서 100권 리스트를 제가 작성을 해서 그때 이제 그 김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책이 있었습니다. 초등 고전 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를 해서 100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권씩 작년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학생들 5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네요. 넘었습니다. 그럼 학생 5명과 함께 독서 토론을 매주 운영을 해오신 거죠. 저자님께서는 그 원장님이 독서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네, 그냥 제가 그 독서 모임을 할 때 우리 그 한겨레에서 교육을 할 때는 수업을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다 소화하시고 그랬는데
몇 달 지나서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오셔서 네. 네, 자녀와 친구들하고 해서 독서 모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근데 아이들이 네네. 너무 네. 변화되고 있고 그걸 또 지켜보고 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라고 해서 꾸준히 이제 연락을 했는데요. 저야 깜짝 놀랐죠. 그래서 네네. 특히나 그 자신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접목시켰다고 하는 그 활용 능력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네, 그래서 네. 50권을 벌써 넘고 이제 100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2년째 가고 있는 그 인내력에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첫 해에는 아이들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네네. 1년이 끝날 시점에서는 어느 온라인 서점에서 리뷰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 상의한 끝에 아이들 통화해서 그 리뷰를 한번 제출하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하던 아이가 네. 장려상을 받았어요. 어머. 그래서 학교로 그 상이 와서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막 네. 그 우등생들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박수치게 네, 하고 네, 네. 그런 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가 아주 확연하게 나왔네요. 1년 만에.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저는 뭐 이렇게 방화쇠 역할만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로 진짜 교육자는 이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청출어람이신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관객분들한테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대신 해드리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아이들 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쓴 그 독서록을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한번 낭독을 좀 해주시고요. 그 전에 아까 아이들이 5명의 아이들이 독서 그 토론을 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좀 되었나요? 예, 특히 이제 그 5명의 개성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매주 제가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변한 거는 학생들도 많이 변했지만 제가 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모임 이름을 글놀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글놀이. 예, 글놀이. 그러니까 한국 순 우리말로 글 갖고 논다고 해서 글놀이라고 글놀이. 했습니다. 예, 영어의 글놀이가 아닙니다. 걔네들이 그 여행을 가도 엄마 아빠를 보채서 5시 전에 집에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물론 책임감도 좀 있지만 어머니들을 보채서 그 어머니들이 오면 그 차 타고 뭐 고속도로 엄청 밟아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애들이 글 쓰면서 요새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부터 시험 문제도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과를 가져가는 이 노트 1년치가 이게 한 권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다 애들이 쓴 겁니다. 한 학생이 한 학생이 쓴 게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쓴 게 끝까지 다 갔습니다. 어머. 보세요. 여기가 마지막 온 겁니다. 빽빽하네요. 다 쓰고 처음에는 첫 번째 작품은 3줄 썼습니다. 독서록을 3줄 써왔어요. 그런 애가 지금은 이제 A4 용지로 치면 1페이지 이상 2페이지까지 됐습니다. 괄목할 만한 성적도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 모르실 건데 사실 걔들 데려다가 여기다 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모여서 5명이 모여서 옹기종기 그 책을 읽고 수고하는 모습이 상상이 막 되고 있는데요. 화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군요. 다 여자 아이들이네요. 예쁘다. 예, 다 여자애들입니다. 꽃밭에서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똘망똘망해 보여요. 재밌는 거는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라 또 뭐 과외를 하고 또 이래서 개별적으로 노는 아이들이 요즘 많잖아요. 놀이터에도 놀 아이들이 없어서 못 가고 하는데 이 5명은 항상 같이 다닌다고 해요. 학교 마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보기 좋아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지금 동네 그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또 같이 하셔서 거기서 뜨개질도 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변하고. 좋은 의미에서 오자매네요. 이 내용도
금년 1월 17일 날 김세솔 학생이라는 애의 그 책에 대한 글들입니다. 그러니까 글씨도 상당히 잘 써지고요. 이 친구는 대단히 그 뭐랄까 아주 분석을 잘하는 친구. 네, 네. 5명이 아까 다르다고 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분석을 다 저는 그 책에 읽고 나서 서평을 첨삭을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첨삭할 만큼의 능력이 제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잘하는 애 것만 칭찬해줘서 그냥 서로 잘하는 것만 따라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 아까 방금 전 화면에서 마지막에 책을 뭐 무지 사랑하는 세영 올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인상적이네요. 네. 그 저자한테 그러니까 독후감을 쓰기를 저자한테 쓰는 편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진행하는 부분을 토론하는 부분을 이제 하면서 책에 읽고 토론하고 논제를 주고 토론시키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작가한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주인공한테 뭐 글을 쓰기도 하게 그다음에 자기 꿈을 얘기하게 되고 따로따로 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씁니다. 이게 사실은 결과 부분만 보여준 거고요. 그 과정은 이 책 안에 보면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제 책을 쓰면서 마지막 칼럼으로 이 남영우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주 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 아이들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어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즐겁고 또 그 유익함을 진짜 체험을 했다고 하면. 뭐 지금 자녀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아이가 있을 분도 있겠지만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책에 실게 됐죠. 그 아까 저희가 말씀 좀 나누기 전에 그 한 학생의 독서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낭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읽을까요? 잠깐. 네. 남예림이라고 하는 학생인데요. 홍당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홍당무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지었고요. 홍당무는 머리카락이 붉고 죽은 깨 투성이다. 그래서 별명이 홍당무다. 홍당무는 변덕쟁이의 무서운 엄마 르피크, 얄미운 형과 누나, 무뚝뚝한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 이상하다. 가족들이 홍당무만 구박하고 괴롭힌다. 혹시 홍당무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닐까? 가끔 우리 아빠도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신다. 홍당무 엄마 르피크는 밤에 홍당무가 화장실을 못 가게 밖에서 문을 잠근다. 또 엄마가 싫어하는 음식은 홍당무도 못 먹게 한다. 홍당무가 그 음식을 좋아해도 말이다. 뭐 이런 나쁜 엄마가 있을까? 밉다. 어느 날 홍당무 때문에 엄마 손이 낚싯바늘에 찔렸다. 엄마는 화가 나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 놀라서 사람들이 달려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엄마로 보이려고 홍당무의 머리를 쓰다머주고 키스도 해준다. 못된 엄마 속마음은 홍당무 머리통을 콕 때리고 싶었을 것이다. 가족들의 구박 속에서 홍당무는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 밤에 닭장 문 잠그기, 밭에 풀 뽑는 일, 아빠 구두 닦기. 그러나 홍당무는 칭찬해주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다. 홍당무가 너무나 불쌍하다. 내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싶다. 작가 쥐일 르나르도 미웠다. 작가는 어렸을 때 엄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 심술쟁이다. 참다 못한 홍당무는 엄마의 구박에 반항을 한다. 어른에게 버릇없는 행동은 잘못이지만 나는 홍당무에게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나도 동생 때문에 엄마에게 혼날 때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을 고쳐서 쓰고 싶다. 홍당무가 가족들에게 구박받는 사실을 아빠 르피크에게 털어놓게 한다. 아빠가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엄마가 홍당무를 사랑하고 집안일도 형과 누나들이 함께 하도록 하고 싶다. 홍당무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홍당무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닌 것이 정말 다행이다. 가끔은 나도 야단을 맞을 때도 있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내 동생 예슬이 우리 가족이 좋다. 오늘 나는 조금은 슬프고 또 행복하다. 주워온 아이 홍당무 때문일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네, 글입니다. 잘 썼네요. 네. 그리고 많이 귀엽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셨고, 예. 그러면 이렇게 쭉 옆에서 이렇게 오래 봐오셨겠어요. 그 원장님께서는 저자님을 옆에서 이때까지 지켜보셨던 그 김은석 그 저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한테 코칭이 다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잘 모르니까 뭔 책을 봐야 되고 어떨 거 해야 되는 걸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글을 쓰면서 아마도 이게 이렇게 바쁘신 분이잖아요. 파워블로거로 네, 방송인으로 네. 그러신 분인데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글 써서 리뷰 써서 네. 보내면 수십 대 때도 없습니다. 학생을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글을 써서 보내면 그 바쁘신데도 다 첨삭해서 다 보내주신다. 네, 사실은 네. 마음속으로 나이는 제가 뭐 물론 더 먹었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존경하고 있고요. 대단히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겪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니시면 뭐 교육 들어보시든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 네. 따뜻한 분이시라는 네. 결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원장님 모시고 뭐 좋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낭독을 좀 책에서 일부분 청해 드릴게요. 네. 네, 어떤 알겠습니다. 부분 좀 이렇게 저희한테 읽어 주실 건가요? 204쪽 이 책에 보시면 네. 204쪽에 보면 이제 역시 그 책도 읽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김치가 그 삭혀져야 숙성이 돼야 제맛이 나는 것처럼 글도 읽고 생각해야 이제 자기 지혜가 되는 거에 대한 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몇 쪽에 있냐면 20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학이불사 증망 사이불학즉태라고 했다.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리에 어두워지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이 말씀에서 궁금해지는 것 하나가 있다. 좋다고 읽었으니 그럼 나도 생각이란 걸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 생각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지? 독서를 한 후에 생각이 필요한 이유는 김치로 따지자면 숙성이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다. 책을 통해 배우고 익힌 정보와 지식이 앞서 말했던 국리를 거칠 때 나의 경험치와 배움이 더해져 숙성이 된다. 그러면 김치가 발효되어 김치가 제맛을 내듯 정보와 지식은 지혜가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책을 읽고 또 리뷰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2년째 접어들었는데요. 3년까지 이 독서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책을 쓰시려고 지금 작가 수업을 또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어 학원의 원장님이시지만 따로 어떤 글을 쓰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외에는 전공을 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어떤 분야 그리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글을 쓰면서 네.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네, 점에서 네. 미래 작가시죠. 다음번에 저희 수요보콘에 한번 초대 한번 해야겠는데 원장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관심사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하고 또 글을 남기다 보면 책을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책의 마무리에서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책에 대해서 작가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저희가 작가님에 대해서 조금 과연 김은석 저자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저희가 궁금증을 좀 풀어볼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책에 빠지게 된 계기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네.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그 옛날에는 책을 많이 읽지 않으셨는데 활자 중독증에 걸리신 네. 이유가,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네. 대학을 졸업할 때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반백수로 지냈죠. 특히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선배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숙식을 제공받고 그러면서 구직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에 했던 일도 있고 그래서 창업을 계획하다가 할 일이 없어서 서점에 가서 계속 있었죠. 꽤 그 IMF의 첫 겨울은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큰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 읽다가 어느 날 그 후지타 데니라고 하는 그 일본 맥도널드 회장인데요. 그 사람이 맥도널드를 창업하게 된 이야기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창업을 하고 싶거든. 너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라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만나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뒤에 있는 닭갈비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의 닭갈비를 가지고, 그분은 닭갈비를 계속 장사를 하셨고 저는 그걸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정말 줄기차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존을 위한 책 읽기였죠. 그때부터 뭐 본격적으로 뭐 책을 내 생으로 내 생활로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을 또 이렇게 가까이 하셨는데, 실은 그 대학교 때 전공이 책이랑은 조금 거리가 좀 있으세요. 부동산학과를 나오셨잖아요. 그때 전공 선택은 왜 부동산학과를 선택을 하신 건지, 부동산으로 좀 벌어보려고 하신 건지.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 여러분과 거의 같은 이유인데요. 성적이 안 돼서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었지만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를 들어갔습니다. 1990년이었는데요. 삼수한 끝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때는 이 부동산학과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썩 유명하진 않은데. 지금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뭐 업계에서는 제일 좀 유명하잖아요. 알려졌다고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부동산학과를 다니면서 미팅을 하면은 전공이 고스톱이고 부전공이 바둑이냐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미팅할 때마다 그 여학생들한테 한 10분, 15분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생소한 학과였습니다. 그 뭐 집값 동향에 대해서 뭐 예측해달라고 막 이런 사람은 없었나요? 뭐 어느 땅에 투자해야 되나 미팅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이제 나이 먹고는 뭐 그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나이가 그러면 그 부동산학과를 이제 나오셨지만 책을 이제 그런 계기로 가까이 하시게 되셨는데요. 그 책을 가까이 하신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블로그의 이제 리뷰를 이제 그 시작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그 블로그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그 신문 스크랩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그때 이제 그 경제신문하고 일간지하고 해서 뭐 총 6개 정도를 회사에서 봤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내용들을 스크랩을 했었습니다. 그냥 일반 연습장에다가 잘라서 스크랩을 하고 있었는데, 스크랩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더 깊은 정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신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단어만 언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더 알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책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 보니 또 그것들 이 종이로만 모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2003년이었죠. 2003년 11월 호인데요.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남성 잡지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블로그가 몰려온다라는 제목의 그 리뷰였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뭐지? 그리고 그 기사를 읽고 검색을 해보니까 막 다음, 네이버, 그리고
저는 엠파스를 들어갔는데요. 네, 엠파스에서 블로그가 생겼었어요. 네, 그래서 네. 엠파스가 망하기 전까지는 네, 있다가 거기 엠파스에 있다가 엠파스가 폐쇄되고 다음으로 온 지 이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속된 활동으로 그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우수 블로거로 네.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또 2010년에는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탑 100, 탑 네. 100 수상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우수 블로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저자님의 원동력은 어떤 건가요? 네,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블로그는 이제 지식 저장소 일종의 스크랩북이었습니다. 온라인 스크랩북. 그래서 뉴스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옮기다가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들을 리뷰로 쓰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적인 구절 같은 거 또 글에다 남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리뷰가 지금은 현재 한 1000개가 넘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 500개 정도가 넘으면서 파워블로거가 됐고 그리고 또 책을 내게 됐고 그런데요. 이 블로그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 블로그라는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네, 이타적이다. 네,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저 역시 이제 책 리뷰를 블로그에 올린 이유도 내가 읽어서 좋은 책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리고 싶고 내 생각을 전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또 댓글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더 발전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블로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 블로거에 글을 저희가 올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뭐 우수 블로거가 되진 않잖아요. 원래 글을 좀 잘 쓰셨던 거죠? 글 쓰는 재주가 원래 아닙니다. 저희에게 희망을 주시는군요. 예. 그 블로그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그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할 때도 블로그를 좀 써라. 리뷰만 쓰지 말고 그 리뷰를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SNS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SNS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흐르는 매체인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내 기록을 담았지 거기에 어떤 깊은 내용의 어떤 내 생각이나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여지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올린 후에 그 링크를 걸어서 올린다면 그 나만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전 거 내용들,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의 남 원장님의 자녀들처럼 단 3줄짜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도 독서 리뷰가 그렇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적이네요. 네. 그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도 저처럼 이렇게 나도 한번 그 리뷰를 쓰기 위해 블로그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셨죠? 네, 그런 분들 얘기 접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 책이 이제 8월 중순 말 요때 책이 나왔는데요.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블로거고 또 이 리뷰에 답을 하고 이랬던 교육 방식이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자꾸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리뷰어들 제 책을 읽고 리뷰를 쓴 사람들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리뷰가 좀 전체적으로 지금 63개, 63개가 올라와서 제 블로그에 또 따로 올리고 그분들의 리뷰를 읽고 제 생각한 바를 또 코멘트를 달아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그렇죠. 한 20분 정도가 그런데요. 책을 읽고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고 리뷰를 처음 써본다. 근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뭐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팔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책을 읽고 다른 옆에 자기 지인들에게 사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그분한테 어제 이제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뵌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저께 친구한테 소개를 받고 그 책을 선물을 받고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지리산에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네. 어저께 네, 그분을 뵀어요. 제가 네, 방송을 네, 마치고 네. 한 2시간 정도 차를 마시면서 지리산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뵀는데 너무 제가 더 감격했고요. 근데 그분은 밤잠을 설치고 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당신을 위한 책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람이 있죠. 네, 아, 보람이 아주 크셨을 것 네, 같은데요. 여러분도 네, 읽고 네. 리뷰해 주시면 제가 네. 여러분의 리뷰를 네. 제 블로그에 올리고 또 네, 답도 네. 달아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보람을 느끼신다고 네. 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20년 동안 직업을 4번 바꾸셨고, 네. 그렇지만 책은 하루도 손에 놓은 적이 없으셨다. 네. 이런 말이 책 속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희비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네네. 이때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게 어떤 원동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극복을 하시게 되셨는지, 책의 힘인 건지 아니면 다른 또 작가님을 어려움에서 또 헤어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으신 건지. 네. 그렇게 어려움이었다, 위기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러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할 때 IMF를 맞았고, 또, 어느 정도 좀 사업의 궤도에 올라와서는 이제 제가 다시 본업이었던 부동산을 하게 됐는데요. 사기를 당했어요. 네. 거기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거의 뭐라 그래야죠? 삶의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은둔형 외톨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을 등을 졌죠. 그래서 혼자 정말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한 권 책을 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위기, 내 슬픔, 내 실패,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벗어날 수 있는 건 나 스스로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고 내 스스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게 되고 네. 그래서 떨쳐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이를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됐는데 50 먹고 60 먹고 해가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20대에는 저도 친구 꽤 많았는데 지금 30년 된 친구도 오늘 봤지만 그렇게 돼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 외로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스스로인 것 같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그래서 나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거웠나요? 아니요. 되게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대본에 없는 제가 궁금한 네. 부분인데, 얘기하시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네. 닭갈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되게 맛있었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좀 중간에 읽다 보니까 프랜차이즈가 잘 안 되셨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난 것 같아서, 이유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프랜차이즈가 좀 잘 안 된 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책 이야기하고는 조금 네, 벗어난 네. 것 같아서 좀 뺐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만 했었고 닭갈비 하는 것은 네, 그 식당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골로 가던 식당이었고 그래서 당신이 음식만 만들면 되고 닭갈비 소스만 만들면 되고 영업의 노하우는 다 알려줘라. 체인점은 내가 내겠다. 대신 그리고 IMF고 내가 당장 먹기가 힘드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네. 고정 월급을 줘라. 그리고 체인점이 50개를 늘리게 되면 법인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앞선 사업에서 제가 큰 아픔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또 하나를 했었는데 닭갈비가 처음이 아니셨던 네. 거죠? 네. 그 앞에 있었다가 또 이 닭갈비를 하게 됐는데 체인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덤비게 됐고 그게 1년 반 만에 68개로 늘어났어요. 어머. 그래서 50개만 네. 성공하셨네요. 그렇죠. 네. 50개만 넘으면 법인화 하기로 했었는데 사장님이 막
한 달에 몇 억씩을 벌었어요. 네. IMF였고 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였고 그래서 닭갈비라고 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면서 단백질 네, 음식이었고 네. 그래서 그 시기엔 참 어울렸던 메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안 되니까 법인화가 안 되니까 또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네.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아주 고액의 연봉 스카웃이 왔었어요. 네. 예, 법인에서 저를 스카웃해서 그때 정말 사장님하고 막판으로 단판을 졌는데 네, 네. 그분의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 31, 32였고 그분은 48이셨는데 그 나이의 갭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싸우지도 네. 못하겠고 네. 안 되겠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저를 등지는 중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네. 그래서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더 하나 슬픈 건 뭐냐면요. 저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당신한테 내가 너무 서운해서 등을 졌는데요. 그 회사들은 규모도 컸고 또 직원들도 네, 많았고 네. 그랬는데 제가 나가고 한 3개월 있다가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네. 그 많은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 많은 네. 돈을 남겨두고 사업체를 남겨두고 그 중압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또 사모님이 안타깝네요. 로또를 탔어요. 그래서 네, 안타까우면서도 조금 재미있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그 닭갈비 성공도 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네. 좀 성공을 하시게 된 부분이시죠? 그렇죠. 네, 매일 정말. 부족할 때마다 네. 책을 읽어서 책에도 네. 자세히 설명이 됐는데 모든 노하우는 책에서 다 배우게 네, 됐죠. 정말 그 작가님과 책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런 인연인 것 같은데요. 그 김은석 그 저자님께 책이란 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언젠가 한번 어느 카페에서 이제 독서 카페죠. 네이버의 카페에서 그런 정의를 묻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나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하자면요. 목로주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30쪽 백열등이 울렁거리는 그곳인데요. 거기 가면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언제든지 술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책이 왜 좋으냐면요. 이 종이와 활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책 안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하고 부대끼고 정말로 진솔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각박하고 이렇게 허물 많고 또 허세 부리는 사람보다는 진실한 이 벌거벗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게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은 목로주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표현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자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또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책이 어렵다, 다양한 이유로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보와 지식 책에서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생각은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책 하면은 외워야 하고 공부해야 되고 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니까 부담을 갖는 것 같고요. 그냥 친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외로워지고 또 스스로를 좀 달래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책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 내지는 놀이, 좋은 벗 이런 대상으로 책을 대하면 한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수요 북콘 하면 저희가 또 낭독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책의 일부분을 낭독을 좀 하고 작가님께 낭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글쓰기에는 나름의 묘한 재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나와 노는 재미이다. 글쓰기는 이태백의 술잔이다. 그가 사랑한 술잔 속에 꿈에 그리던 달이 담겨있듯 내가 쓴 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 속에 내가 들어있다. 글이라는 것이 묘해서 쓸 때는 내가 되더니 쓰고 난 뒤에는 남이 되어 저 멀리 글에 담긴 나를 보게 된다. 원래 글의 목적이랑 남기기 위한 것일 텐데 쓰다가 보면 남긴다는 본디 목적은 사라지고 온전히 나를 살피게 된다. 글쓰기가 맹랑한 궁싯거리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란 것을 알고 난 후 나는 글쓰기가 즐거워졌다.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다. 가장 괴로운 시기에 우연히 글쓰기를 만났고 그해 34살의 나이였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저희가 그럼 저자님의 낭독 들어볼게요. 네. 어떤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네. 네, 은둔형 외톨이로 있다가 친구가 방송 작가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줍니다. 그 책은요, 모든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예술가, 뭐 이런 분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는 꼭 읽어보는 그런 책으로 잘 알려진 아주 글로벌 베스트셀러인데요. 저는 몰랐어요. 한 달간 책은 받아놓고 내팽개쳤는데 어느 날 밤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팽개쳐졌던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모닝 페이지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 그거부터 창작이 시작되고 또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그 모닝 페이지를 하면서 벗어났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닝 페이지를 쓰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제가 가장 몇 줄 안 되는 내용, 1분도 채 안 되는 낭독 부분이겠지만 가장 많이 괴로워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드리는 건요, 제 괴로움을 하소연하기보다는 지난 과거니까 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 또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책을 쓰는 사람은 아닌데요. 좋은 책은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려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이 부분을 읽을까 합니다. 나는 모닝 페이지가 아닌 나이트 페이지를 썼다. 주위가 고요해지는 깊은 새벽이 되면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글을 썼다. 멍하니 보내는 하루 중에 유일하게 하는 일이 바로 글쓰기였다. 당시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는 건 내게 적지 않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모닝 페이지를 쓸 때 몰입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의 모닝 페이지는 최초의 의도였던 지금 떠오르는 생각 쓰기에 온전히 나를 집중하는 글쓰기로 변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았다. 글을 쓰면서 나는 수도 없이 화를 냈고 많이 울었다. 펜을 얼마나 내던졌는지도 모른다. 또 종이를 얼마나 구겨서 찢어버렸는지 모른다. 처음 2주 동안 가장 심했다. 혼자서 글을 쓰면서 울다가 화내기를 반복하다가 지쳐 잠이 들곤 했다. 다음 날 밤 글을 쓰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생각을 하면 기분이 우울해져서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글을 쓰면서 내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다.
나는 매일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내 과거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과 마주 앉아 울고불고 화를 내고 싸우며 그가 못다한 말들을 내뱉었다. 그렇게 끝도 없이 쏟아내다 보면 나중엔 나도 모르게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고 혹은 용서를 빌며 화해했다.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책에서는 모닝페이지 글을 따로 모아두라 했지만 나는 매일 쓴 글을 밖으로 들고 나가 담배를 피우며 태워버렸다. 그러면서 내 고민과 시름들이 함께 타서 날아가는 듯 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리고 처음 모닝페이지를 쓸 때처럼 내 생각을 편안하게 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나는 인적이 뜸한 밤거리를 걷기 위해 밖을 나와 무작정 새벽길을 걸었다. 이날은 내가 은둔형 외톨이가 된 지 1년 만에 외출이었다. 나는 밤길을 걷는 내내 기뻐서 울었고 그런 내가 또 불쌍해서 울었다. 부끄럽네요. 저자님의 낭독으로 수요북권 오늘 완성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책을 읽고 리뷰를 쓰면서 좋은 책을 많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책도 좋아하지만 영상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좋은 책을 알리려고 방송을 하게 됐고요. 또 덕분에 좋은 책 선정위원이 돼서 또 매달 책도 소개하는 그런 기회도 생겼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서 또 특히 제가 잘 읽는, 즐겨 읽는 경제 경영서를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부자도 되고 마음도 넉넉해지고 또 독서가가 되는 그런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객석에서 저희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질문을 받을게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김은섭 저자님께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좋은 책들 5권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경영서인데요. 그냥 오늘 좋은 책 선정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정부 산하에서 하는 건데 거기 갔다가 오늘 이런 자리가 있고 해서 일부러 책을 좀 빼왔습니다. 제 책은 아니고요. 네, 다른 좋은 저자들의 책인데 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네, 5권 있습니다. 5권. 이거 다시 들고 가는 일이 없도록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예,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회사원의 이고요. 네. 말씀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외로워진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많고 뭐 이렇게 술자도 많고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외로움보다는 즐겁고 즐거움 때문에 다음날 몸이 또 피곤하고 그래서 네. 외로워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에서 꼭 스스로를 달래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헛헛하다고 저는 글을 그래서 썼는데요.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죠. 저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늦은 밤인데 이 별이 떠 있고 또 청량한 바람이 불고 뭐 그런 날을 걷다 보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특히 그런 날인데요. 걷다가 전 전철역에서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헛헛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오늘 이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과연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건지,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건지, 내가 과연 그렇게 바빠야 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를 만큼 바쁘게 일을 했는데 바쁘다 얘기를 하시면서도 정작 내가 커지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일한 것 같고 기계적으로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었다. 그 말이 그건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고픈 것 같아요. 그 헛헛함이 정말로 무거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 그거는 아무도 커버해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책을 통하고 읽다 보면 나와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이냐? 저자가 저런 것 같아? 아니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못한 얘기를 스스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또 넘치고 나면 글을 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시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30, 40대는요, 아직 바쁠 테지만, 물론 바빠야 되겠지만, 50, 60대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외로워질 때가 아닌가. 네. 아내가 옆에 있지만 그래도 사무치게 외로운 그런 나를 위해서는 책과 아니면 글쓰기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올 초부터 들었습니다. 처음 질문을 해주신 관계로 5권 중에 원하시는 책을 먼저 가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라보시죠. 네.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책을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의 그들이 서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책을 많이 보면은 글을 쓰는 능력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은 좀 쓰는데 네. 말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뵙긴 했었지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책 읽기와 어떤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소통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불통이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이 네 가지는 인간이 소통하는 이 네 가지의 총합이에요. 근데 책을 읽고 생각하고 그걸 리뷰로 쓰고라고 하는 것은 리뷰로 그러니까 글로 쓴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말하기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쓰고 나서 쓰는 동안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 나서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말하기는요. 여러분들 책을 읽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저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저자에게서 책 이야기를 듣는다면 책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 저자와의 대화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말을 하면서 말은 조리 있게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 순간에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이 자꾸 씹히거든요. 제 말을 그대로 녹취를 한다면 말도 콩도 안 되는 이 문장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글은 쓰고 편집하고 정리한 내용을 또다시 저자가 쓴 내용을 편집자가 또 보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가장 논리 있고 임팩트 있게 문장으로 만들어낸 거겠죠. 그러니까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손을 다 거쳤기 때문에 좋은 문장들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읽다 보면 쓸 줄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읽은 바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키워드라든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정리를 해둔다면 1분, 2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듣는 거, 읽는다고 하는 건 듣는 것도 되는 거고요. 또 쓴다고 하는 건 말하기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읽고 읽은 바에 대해서 쓴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들을 한꺼번에 다 배우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3권 남았습니다. 3권.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 책을 이렇게 고르거나 할 때 어떤 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과 관련된 책을 보거나 또 거기 나온 내용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책을 볼 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싶어서 책을 보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장르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제 경영에 대한 그걸 안에서는 이제 경제 경영 쪽에 대한 책을 말씀하셨는데 한쪽만 보는 것도 조금 그 스스로 뭔가 다른 쪽을 놓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장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뭐 섭렵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경제 경영서를 좋아한다고 또 그런 부분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소개를 한다고 해서 경제 경영서만 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선생님의 라이프를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한 최소한 30분이라도 서로 얘기한다면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이거 어울릴 것 같다라고 소개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의 책은 그냥 두루뭉술이해서 한 10권 정도 아니면 5권 정도라도 그냥 한꺼번에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럼 언제 읽느냐. 한 권 읽기도 힘든데 근데 오히려 한 5권 정도를 놓고 내가 내킬 때 오늘은 이 책이 내키면은 이 책을 읽고 안 내키면 또 이 책 읽고 그것도 뭐 중간중간 다 읽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읽고는 접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번 책을 잡으면 다 한꺼번에 읽어야 하고 또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수업을 들을 때 하루에 국어 한 권을 다 읽겠죠. 그죠? 근데 한 시간마다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뇌의 과학상 오래 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놀라운 뇌는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들어도 하루에 부분으로 나눠 들어도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읽는다면 다 연달아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뭐 뇌과학적으로 디렉터리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목적도 있지만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성찰, 생각을 할 수 있는 책도 좀 찾아보고 그래서 그거를 한 세트로 놓고 쭉 즐기시는 것도 오히려 책에서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책의 한 단어, 한 문장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2권 남았습니다. 네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죠. 네. 우연히 이 골목을 지나다가 우리 작가님을 뵙게 되었는데요. 네. 15년 전 딱 이맘때쯤 아마 저희는 헤어졌을 겁니다. 예. 정말 우연히 제가 오늘 우연히 작가님을 뵙게 됐고요.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이자 동생이고 충분히 어떤 그동안 생활을 했는지 안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의외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업가로서 성공해 있을 것 같았던 김원석 씨인데 네. 오늘 이렇게 책을 쓰시고 네. 작가로서 뵈니까 참 남다르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이제 한 구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머리에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라는 그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네. 물론 작가님은 충분히 아마
제가 공감하실 것 같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책을 통해서 자신과는 온전히 화해를 하셨나요? 제 지난 과거와는 화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요, 네, 제가 첫 사업을 같이 했던 동업자였습니다. 네. 제가 이제 파트너였고 직원이었고 저분과 함께 닭갈비를 하기 전에 한 1년여 동안 사업을 같이 했던 분인데 저분에게도 큰 실망을 하고 20대 말을 저분과 결별을 하고 그리고 못 뵀죠. 그리고 한 15년 만에 정말 뵙는데요. 네. 그 도움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화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질문은 이제 좀 다 해결이 좀 되셨죠? 궁금하신 부분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희 수요부코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참가 신청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무대 왼편에 그 이벤트 테이블에 책 선물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지금 저희 방송한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당신에게 책을 구매하신 분께도 저희가 책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자리 끝난 이후에는 저자님 팬사인회와 함께 그 저희가 장미꽃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자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강을 많이 했어요. 특강을 했는데 책 읽기, 독서, 그리고 뭐 글쓰기 이런 강의는 많이 해봤어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담아서 얘기하고 또 가장 진솔하고 네, 부끄러웠지만 되게 그럴 수 있었던 네, 책 쓸 때보다 더 디테일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아주 저 수요부콘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작가님과 함께 진실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요부코는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온북TV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을 계기로 책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당신, 우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제40회 섬의 여인 김만덕의 작가 현기런 씨와 함께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